무릎이 아플 때 29,900원짜리 저주파 마사지 펜으로 무릎을 아프게 한 원인 근육인 위쪽에 있는 근육들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근육들은 아래쪽 뼈에 부착되어서 위로 당기고, 장단지근은 윗뼈에 붙어서 아래로 당기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무릎 관절이 좁아지게 됩니다. 압박이 되면서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인 무릎 연골과 바늘상 연골이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릎 연골과 바늘상 연골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면 재생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근육과 위쪽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주파 마사지 펜을 이용하게 되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장단지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장단지근은 햄스트링 가쪽 갈래 안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손을 사타구니 쪽에 접촉하시게 되면 맥뛰는 자리가 잡힙니다. 맥뛰는 자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맥, 가쪽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대퇴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대퇴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대퇴골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근육이 흔들리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풀어주신 다음에는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쪽 넓은 건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쪽 넓은 건의 아래쪽 부위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는 위쪽도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넙다리 고등근이 되겠습니다. 넙다리 고등근은 전상장골근으로 가는 한 갈래, 전하장골근으로 가는 한 갈래, 두 갈래 근육이기 때문에 두 부위를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상장골근으로 가는 갈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하장골근으로 가는 부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넓은 근이 되겠습니다. 넙다리 빗근이 되겠습니다. 두덩정강근이 되겠습니다. 반힘줄 모양근이 되겠습니다. 넙다리 두 갈래근이 되겠습니다. 대퇴근막장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자극받으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근육과 아래쪽 근육의 긴장을 해소해 주게 되면 무릎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부상 없이 안전하게 성장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막대기를 활용해서 대퇴사두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대에 이렇게 앉고 발이 방 바닥에 닿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릎의 각도가 살짝 앞쪽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90도 각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풀기에 적합한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책을 밑에 받쳐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90도를 맞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풀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봉을 풀고자 하는 오른쪽 다리 위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리 반대쪽 아래쪽으로 끼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면 벌써 이 무게만으로도 이쪽에 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넓은 것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풀게 되면 바로 안쪽 넓은 건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 안쪽에서부터 다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체중을 여기에다가 실게 되면 여기에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서 안쪽 넓은 건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꾹 누르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 봉을 누름과 동시에 오른쪽 아니면 왼쪽 방향으로 살짝 밀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고 풀어주시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한 번 더 쭉 밀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다시 꾹 누르고 오른쪽 왼쪽 이동 오른쪽 왼쪽 충분히 여기까지 풀고 난 다음엔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이 다리로 꽉 누르고 이 다리도 같이 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동작으로 풀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근막이 풀어지게 됩니다. 만두피를 얇게 펼쳐내듯이 이렇게 덩어리진 이 부위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으로 짧아진 근막들을 좀 더 길이를 찾을 수 있도록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넙다리 곧은 건 그 아래 중간 넓은 건 동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관절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신 상태에서 꾹 누르시고 이어서 오른쪽 다시 왼쪽 이어서 바로 만두피 공법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동 꾹 누르고 오른쪽 왼쪽 이어서 다시 굴려가면서 만두피를 아주 얇게 펼쳐내듯이 이 딱딱하게 굳은 마른 명태처럼 딱딱하게 굳은 이 넙다리 고등근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꾹 눌러주시고 오른쪽 왼쪽 다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누르고 오른쪽 왼쪽. 근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지만 시간을 두시고 길게 깊숙이 풀어주셔야 안에 있는 근막까지 풀어주게 됩니다. 꾹 오른쪽 왼쪽 펼치기 이동 꾹 오른쪽 왼쪽 다시 펼치기 더 강하게 압을 주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틀은 상태에서 체중을 완전히 실어 주시면 됩니다. 더 체중을 많이 실은 만큼 더 강한 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신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로 이렇게 다시 고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위치가 넙다리 가쪽 넓은 근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풀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시고 펼치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 때는 다리를 살짝 펴주면 됩니다. 다시 꾹 누르고 펼치고 다시 이동 꾹 눌러주시고 펼치고 다시 이동 꾹 눌러주시고 펼치고 다시 이동 누르고 펼치고 다시 이동. 항상 이동할 때마다 이 각도를 점점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는 오일을 살짝 발라주세요.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너무 그냥 이렇게 미끄러 나가니까 아주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엔 위에서부터 체중을 위에다 꾹 누른 상태에서 쭉 천천히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리 위치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 때도 팔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딱 붙인 상태에서 몸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어서 넉다리 고든 건 그 아래 중간 넓은 건을 오일 바른 상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누른 상태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쭉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넉다리 고든 거는 아래쪽에서부터 시작 올라오지만 한 중간 부위에서 얕은 갈리는 전상장골격, 깊은 갈리는 전하장골격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살짝 옆으로 튼 다음에 이 부위를 풀어주게 되면 안쪽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쭉 밀고 나가면 넉다리 고든 건 안쪽 갈래가 되겠습니다. 무릎 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무릎을 살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밀고 나오다가 중간 지점부터 서서히 무릎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쪽 넓은 건 오일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오일을 아주 가볍게 또 발라주신 상태에서 이게 나무는 좋은 이유가 아무리 강하게 자극을 줘도 멍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이 봉을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어디 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침대 어딘가에 두셨다가 틈만 나시면 이 오일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침대에다 찍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이 침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려고 여기도 찍는 겁니다. 침대가 여러분들의 꿈을 완성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할 때 이 침대에서 잘 쓸 수 있는 근육 상태를 만들고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 이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잠에 들지 마시고 단 10분이라도 그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근육이 있을 겁니다.
그 근육을 풀어주고 잠에 들게 되면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하루를 출발하기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올리기, 옆올리기, 뒤올리기, 가쪽 돌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침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근육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육에 관련된 책 한 권 구입하시고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할 때 어떤 근육이 주동이 되고 또 어떤 근육이 기장이 되느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릴 때 누가 들어 올리냐? 바로 근막 속에, 세 개의 근막 속에 쌓여져 있는 근원섬유가 있습니다. 그 근원섬유가 이 근육을 움직입니다. 근데 반대쪽에 또 늘어나는 건 누구 몫이냐? 이거는 근원섬유가 아닙니다. 반대쪽에 있는 세 개의 막이 늘어나 주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대로 이렇게 할 때 다시 근원섬유, 근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작품이 요구하는 만큼 가기 위해서는 근원섬유보다도 늘어나줘야 될 근막이 얼마만큼 늘어나주냐에 따라서 그 동작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푸는 건 뭘 푸는가 하면 근원섬유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근막을 푸는 겁니다. 세 개의 막, 외막, 다발막, 세포막. 귤이나 오렌지를 반으로 딱 잘라게 되면 그 껍질이 있고 조각을 또 싸고 있는 껍질이 나오고 그 안에 수많은 알갱이가 있는데 그 알갱이도 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막들이, 세 개 막들이 얼마나 늘어나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동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안 늘어나는 걸 어거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대퇴사두근 여기가 잘 안 늘어나는데 뒤로 많이 당긴다. 뒤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 이 부위 아니면 요 부위가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상태에 더 당기게 되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발목, 엉덩관절, 어깨관절 문제는 발레를 안 하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발레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도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틈만 나면 풀어주셔야 됩니다.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아이들에 설명할 때는 명태의 예를 많이 듭니다. 명태는 생태가 있고 반 말린 코다리가 있고 완전히 마른 명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0년 이전의 아이들은 마른 명태처럼 잡히던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어트와 과사용이 되어진 몇 해 전부터 여기가 마른 명태처럼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범위가 처음엔 요만큼 잡히다가 해를 달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한 요 정도까지는 마른 명태. 어떤 아이 심한 아이들은 여기까지 마른 명태.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정도는 코다리 상태. 그리고 요 정도가 비로소 생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명태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릎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합세한 게 외측 광근입니다. 가쪽 넓은 것, 외측 광근이죠. 광자가 들어가죠. 바로 여기는 말린 광어처럼 잡힙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만큼 근막이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는데 굽혔다 펼 때마다 이 힘줄에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점프했다 떨어질 때 강한 충격이 이 부드러운 근육들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이 무릎 관절 그대로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 관절 쪽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가까운 예술학교 콩쿠르를 보게 됩니다. 바로 6학년 아이들 콩쿠르였는데요. 거기서 한 줄 평을 하게 되면 성장기 한국 발레 유연함이 사라졌다. 동작하는 걸 보게 될 때 가동 범위가 과거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어. 그 말은 근막의 신축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넙다리 고든 건, 가쪽 넓은 건, 이 두 근육만큼은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